질문하기. 방금 말한 것처럼 상담사는 내담자는 무엇으로 치료가 일어나는가. 근데 이제 제가 그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 마지막 그 종결 때 항상 물어봐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지금 상담의 효과가 일어났다고 보시나요? 상담자 쪽에서 상담자 요인, 내담자 요인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많은 내담자들이 그 이야기한 것 중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담사의 질문이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상담사의 질문이 나를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이 생각나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진동, 흔들거려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계속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질문은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상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에게 설명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럼 상담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설명이라는 것은 이제 1차원적으로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때 당시는 알지만은 돌아가면은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설명과 가르치는 거는. 그럼 뭐가 남냐고 뭐 내담자들한테 물어볼 때 제가 내담자들 정말 얼마나 만났겠어요, 상담을 하면서. 근데 그 많은 내담자들이 중에서 효과를 물어봤을 때 상담사가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해서 내가 좋아졌다, 그런 말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효과가 없는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상담사들이 이 설명을 하고 있죠. 가르치려고 하고. 그건 뭐냐면 이 질문하기라는 기본적인 언어 기술이 많이 더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하기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이에요. 모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첫 번째 이제 질문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문하지 않는 질문법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내담자들을 보면은 많은 얘기 중에 내가 꼭 조사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담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뭐냐 그러면 신문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신문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질문을 할 때 이제 계속 뭔가 조사관처럼 계속 정보를 캐내는 그런 입장이 신문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접수 면접할 때, 회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내담자의 진술을 명료화할 때, 그 다음에 상담사가 생각한 것이 정확한지 알아보거나 이해를 넓히고자 할 때,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특정 방식으로 상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뭔가요? 왜 내가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상담사가 기억하고 질문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때는 이 원칙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질문을 내담자 할 때 한 가지씩만 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상담사들이 어때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그 부분의 질문을 막 3개에서 5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내담자가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는 건 뭐다? 첫 번째는 공감하고, 우리 공감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신 분은 지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은 내담자 수준별로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공감을 해라. 그래서 항상 내담자한테 할 때는 첫 번째 공감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감하고 나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한다. 신문하지 않고 질문한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 코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이제 하고 나서 내담자가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상담사가 막 또 바로 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질문하고 내담자의 반응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내담자의 그 반응, 리스판스 타임이죠. RT. 이 반응 시간을 너무 짧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반응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지금 질문을 해드렸는데 혹시 좀 지금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실까요? 그렇게 하고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그럼 이제 내담자가 그 기다릴 동안에 우리는 궁금하죠. 내담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 너무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질문 나오기 전에 기다리라. 반응하는 시간을 주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간접 질문하고 직접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직접은 직선적으로 물어보는 거, 간접 질문은 말 그대로 간접적,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상담에서는 어떤 우리가 질문을 사용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딱 올려주셔도 되고. 먼저 직접 질문은 이런 거죠. 책의 3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23쪽에 나와 있는 직접 질문 같은 경우는 남편의 접근 금지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간접 질문은 똑같은 말인데 남편의 접근 금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지금 간접 질문은 이제 물음표가 없이 서술형으로 대부분 이루어지죠. 간접 질문은 내담자에게 관심을 보여주면서도 질문처럼 들리지 않는 점에서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폭력한 후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런 이제 직접 질문인데 남편이 폭력을 한 후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많이 사용하면 좀 I'm curious. 이게 이제 상담사가 내담자로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 간접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질문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개방형 질문하기가 있어요. 개방형 질문은 뭐냐면은 얘 폐쇄형 질문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개방형 질문은 예 아니요 예 아니요가 나오는 그런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를 새 파이프로 때렸다는 거니? 네 아니요. 예 아니요가 나오도록 내담자가 계속 네 아니요 이랬단 말은 상담자가 폐쇄형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 아니요가 나오는 질문보다는 내담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질문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개방형 질문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일 쉽게 말하면 공을 내담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도권을 내담자에게 넘긴다. 그 이야기의 주도권을 내담자에게 넘긴다라는 건 상담자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내담자가 주인이 되어서 주도권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자가 계속 설명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도권이 상담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내담자가 수동적이 돼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담자가 말하도록 상담자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다? 개방형 질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 파이프로 때렸을 때 지하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자, 위에 아버지가 너를 새 파이프로 때렸다는 거니? 그러면 네 아니요 밖에 안 나와 질문이. 내담자의 반응이. 그렇지만 아버지가 너를 새 파이프로 때렸을 때 지하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이 말은 새 파이프로 때렸을 때 이 아이의 반응이 나고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웅크려 앉아서 아버지한테 빌고 또 빌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럴 때 아빠는 이게 너 몇 번째냐면서 다시 때렸어요.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지하실에서 나와 아버지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내담자가 주도해서 그때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개방형 질문은 파워풀한 거죠. 내담자가 그동안 제한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접근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때 일어났던 내 감정, 내 이야기, 나의 사고, 나의 욕구, 나의 열망, 나의 기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주도권이 내담자에게 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